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좋은 월요일 아침이 아니에요, 저는. 뉴스를 보고서, 이런 뉴스가 자꾸, 어떤 펌프질 하려고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통계를 조작하진 않았지만,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일보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언론이에요.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는데, 자, 오늘 기사를 좀 보고서 제가 착시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천장이 없다. 뭐 12개월 연속 상승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갖고 평균 매매가가 또 10억 돌파했어. 자, 문제는 평균 매매가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통계의 착시 현상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올렸었죠. 통계 조작보다 더한 기사. 지금 똑같은 기사가 계속 나와. 이 평균 매매가라는 걸 가지고 일단 이 평균 매매 왜곡을 하는데 자, 오늘 기사는 어떤 거냐면 세계일보에서 천장이 없다. 주택 평균 매매가가 첫 10억을 돌파했대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잖아. 처음이니까, 첫 경험이니까. 그리고 KB도 그렇고 이 평균 매매가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올라서 평균 매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칩시다. 강남에 20억짜리가 19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노원구에 뭐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달에는 노원구만 거래됐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서울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지난달에는 노원구가 거래됐고 다른 데는 다 거래 하나도 안 되고 노원구만 거래됐어. 그러면 그 달의 평균 매매가는 노원구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겠죠. 얼마예요? 9억이죠. 9억. 10억이 9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 달에는 강남구만 거래가 됐는데 딱 다른 데는 안 되고 강남구만 됐어. 근데 20억이 19억이 됐어. 그러면 그 달의 평균가는 19억이죠.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난달에 평균 매매 거래가는 9억인데 이번 달에는 19억이 됐어. 그러면 10억이 오른 거죠. 분명히 전국이 예를 들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하필이면 지난달에는 평균 거래가는 그러니까 싼 아파트만 거래가 된 거야. 뭐 강남이든 거리든 예를 들어서 다 합쳐서.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비싼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래야. 그런데 두 달만 비교를 하면 10억이 오른 게 되잖아요. 그게 평균 매매 거래가라고. 그래서 KB에도 어떤 안내문이 나오냐면 평균 매매가 민 하우징 프라이스라는 건데 해당 시점에서의 표본들에 대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즉 정태적인 개념이에요. 정태적인 거. 딱 5월달 그 달만 6월달 그 달만 두 달을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 통계만으로 단순히 시기별 변동률을 계산하면 한계가 있다. 하지 말란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기별 변동률, 즉 동태적인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달에 9억이 되고 이번 달에 19억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지난달에는 싼 거래가 많이 됐구나. 이번 달에는 비싼 거래가 많이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올랐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평균 매매가는 그거를 계산하면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한계가 있대. 그래서 뭐라냐면요. 시계열보다는 즉 동태적인 개념보다는 지역 간 상대적 비교를 권장합니다. 이거는 정태적인 개념이야. 즉 서울 아파트의 이번 달 평균 매매가는 얼마인데 뉴욕의 평균 매매가 얼마다. 그럼 두 개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곳의 아파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몰라. 그냥 서울은 그냥 대충 한 10억 정도, 20억 정도 되고 뉴욕은 한 30억 정도 돼. 이거를 비교하란 얘기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평균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유치원생이 있었다고 칩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갈 때마다 걔는 노력을 안 해도 몸무게가 불게 돼 있다고. 키도 크게 돼 있고 자연적인 거야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키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예쁜 거?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L 차트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노트북으로 해야 돼 가지고 네. 자, L 차트입니다. L 차트. L 차트는 예를 들어서 전국을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 대신 제 데이터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KB나 부동산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이게 지수가 높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여기다 개별 아파트에 여기에 멀티 차트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렇게 멀티 차트 나와라. 이렇게 여기 넣어놨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서울 아파트의 지수인데 부동산원, KB, 국토부 실거래가, 그다음에 엘리엇 실거래가 요 네 가지가 있고요. 밑에 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은 서울보다 좀 낮겠죠. 부동산원, KB, 국토부, 엘리엇 요거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여기 멀티 차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멀티 차트 누를게요.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요렇게 할게요. 메뉴 없앴습니다. 자, 근데 높낮이가 다 다르죠. 왜냐면 지수 산정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래. 특히 국토부 실거래가는요 변동성이 엄청 셉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거래된 계약 건만 갖고 해. 즉, 그러니까 저도 실거래가고 국토부도 실거래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은 뭐 워낙 낮고 이걸 조금 제가 늘릴게요. 이거를 요걸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가 기준으로 한 다음에 적용을 할게요. 고가를 100으로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높낮이를 좀 낮출게요. 요거를 아까 해보니까 0.9가 났더라고. 0.9. 0.09. 참. 네, 밑에가 조금 잘렸습니다. 워낙 진폭이 크니까 안 그러면 이게 워낙 낮았고. 그러니까 부동산원 서울, 부동산원 전국, KB 서울, KB 전국, 국토부 실거래가 서울, 국토부 실거래가 전국, 엘리엇 서울, 엘리엇 전국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얘네는 동향이잖아요. 동향조사. 실제 거래가 아니에요. 저는 실거래가인데 예를 들어서 요 두 개의 이 진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방향성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진폭이 차이 나냐면 얘는 10개의 아파트 중에 한 개, 그러니까 10억짜리 10개가 있었는데 그럼 100억이죠? 그럼 한 개가 아파트가 9억이 됐어. 그러면 10% 떨어졌죠? 그럼 얘는 10%로 계산한다고. 근데 저는 10개의 아파트 중에 한 개가 10개가 다 10억이 9억이 됐으면 100억이 90억 된 거니까 10% 떨어진 게 맞아. 그런데 한 개만 거래되면은 100억이 99억 된 거잖아요. 1억이 떨어졌으니까 하나 판대만. 그러면 저는 1% 떨어진 거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엉뚱하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특히 거래가 없을 때 한두 건에 급락이 있으면요. 요렇게 폭락이 온다고. 요렇게 폭락이 오고 폭등이 오고 이런다고. 거래가 요 때가 언제예요? 거래가 막 1000건도 안 되고 이럴 때잖아요. 지금은요 비슷합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5,000건, 10,000건, 7,000건 이렇게 되잖아.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거래가 안 될 때는 얘는 폭등하거나 폭락을 한다고. 여러분들 21년 막판에 올라갈 때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두 건의 신고가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여기는 하루에 막 5억씩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500건밖에 안 된 적도 있잖아요. 지금은 5,000건, 6,000건이 보통이잖아. 그건 과외고. 잘 보세요. 천장이 없으면 서울 아파트에 천장이 없으면 이게 천장인데, KB 요게 천장인데, 부동산원 이게 천장인데, 아니야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저는 살짝 0.5%가 넘었어요. 0.5% 종가 기준으로. 저는 이 꼬리를 무시하세요. 다른 데는 꼬리가 없어요. 저는 꼬리가 있고 우리 집에도 와이프가 9개가 꼬리가 있어. 근데 전국은 여러분들 전국 부동산원입니다. 이게 천장이 있어요? 여기 전국 서울, 그다음에 아파트, 주택, 전국 전부 천장이 없대요. 왜? 다 올랐으니까. 평균 매매가가. 전국은 지금 바닥을 박박 끼고 있다고. 이거 되게 위험해. 이거 추락할 수가 있어요. 얘는 KB는요 지금 4년째 빠졌어. 4년째. 부동산원은 2년 빠지고 1년 찔끔 반등했다가 올해 또 빠지고 있다고. 근데 국토부는 2년째 3년째 상승하고 있어. 이게 약간 통계 조작이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2년 빠진 다음에 2년 반등했는데 3분의 1밖에 반등을 못했다고. 서울은 그나마 제 데이터는 전고점을 살짝 넘었어요. 근데 다른 세 군데를 보세요. 고정거보다 한참 낮죠. 얘는 3분의 2, 얘는 절반, 얘도 다 절반밖에 반등을 못했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천장이 없다 이거에 통계의 착시라니까. 전고점 넘는 데이터가 없어. 제 데이터는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기관에서 나온 정부 공식 통계인 국토부 실거래가 전부 전고점을 넘은 게 없다고. 한참 못 넘어서 3분의 2 아직 하락한 거에 50% 내지 70% 정도 반등을 한 거지. 아직도 1억이 빠졌으면 한 6, 7억 정도 반등했다고 치면 3, 4억 정도 지금 손해봐 있다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고점에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 일보의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KB에서 항상 데이터의 마지막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요. 유의사항. 이 평균 매매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내가 몇 년 전부터도 몇 번 했는데 재방송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자들이, 제가 볼 때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의도적으로 펌프질 하는데 쓰이는 거는 다 갖다 쓴다고 이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서울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었어? 대반전 이 동네 집값이 보니.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비싼 동네 있다는 얘기냐. 하남 얘기는 하남. 하남이 제일 많이 올랐대. 10년 전에 비해서. 그거는 비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었어? 비싼 거는 상대적,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한 거잖아요. 하남이랑 서울이랑 비교할 때 하남이 더 비싸요? 그다음에 상승률은 하남이 비쌀 수도 있어. 왜?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서울의 10년 전보다 서울이 지금 많이 올랐어. 하남이 1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 근데 서울이 오른 것보다 하남이 더 올랐어. 이거는 말이 된다고. 근데 비싼 거는 자체 비교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잖아. 이때도 나온 게 이거. 이때도 뭐 평균 매매가 여기 평균 매매가 이제 평균 매매가 이게 뭐냐면 하남이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5년차, 6년차, 4년차 이런 신축이 엄청 들었다고. 하남에 7, 8년 차 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신축들이 없었을 때는 기존 뭐 재건축, 거기는 재건축도 아니야. 주로 그냥 주택이나 없던 나대지에다가 진대 많은 미사강변 신도시 거기가 다 카페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균 매매가가 3억, 2억, 5억 이랬을 거라고. 근데 신축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10억, 12억 막 됐을 거 아니에요. 막 신축들 막 엄청 비싼 것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 당연히 올랐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승률이 오른 게 아니라 연간 거래되던 평균 매매 가격이 10년 동안 많이 오른 거죠. 그거는 상승률이 오른 게 아니라, 상승률이 올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절반 이상은 비싼 신축이 들어오니까 평균 매매가가 올라서 오른 거지. 그걸 갖다가 서울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요즘에 기사들이 좀 뭔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막 펌프질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되게 전국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서울이라도 끌어올리자고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 아주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 여러분들 잘 걸러들이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뭐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어디 갔냐? 네. 이렇게 아침에 뉴스가 나와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맞는 기사를 갖다 쓰라고. 서울 아파트 오르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들면서 착신상까지 하고 왜곡까지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